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숨 안 쉬고 네 분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어제 보는 것 같아요. 투마치 토커 그거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새로 어제 긴장하셔야 돼요. 어제 새로운 코너가 떴거든요. 네. 투마치 뭐지? 뉴스 투머치라고. 뉴스 투머치? 말 많은 세 사람.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 진짜. 그다음에 김준일 평론가, 그다음에 강찬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명이서. 마지막 분. 거기 투마치 토커로 유명하잖아요. 재밌어요. 그것도 많이. 전화를 안 보시죠. 끊어. 그래서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작진들은 지금 이거 여의도 차자를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 방송에 나오면 안 돼. 말 많으면 실수해. 맞아. 할 말만 딱딱 집어내야지. 야 역시 저 원조의 왜 여유가 느껴져요. 여의도 타짜 요거부터 좀 해보죠. 탄핵 심판이 오늘이 8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마 정하겠죠. 더 증인신문기를 잡아줄지 아니면 뭐 최후 변론기를 한두 번 정도, 최종 변론할 수 있는 한두 번 정도 잡고 그냥 바로 선고할지. 그러면 예측을 해보시자고요. 선고는 언제쯤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증인신문 기일을 더 잡지 않아도 변론을 종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 할 수는 있겠죠. 최후 진술 뭐 두 차례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3월 초중순? 3월 중순? 3월 중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자, 서탔잖아요. 저도 3월 중순인데 일단은 오늘 8차 결론이 끝나고 나면 뭐 증거 제출도 있을 것이고 최후 변론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 이 통과가 돼서 이제 그 임명이 된다면 또 변론에 대해서 또 뭐라죠? 변론 정정이라고 하나요? 제기라는 한번 또 기한이 1, 2주가 들어가요. 그러면 2말 3초에서 한 2주 정도 늘어났을 때는 3월 중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선고문을 쓸 때 10일 정도 걸렸다고 보면 한 3월 24일 최대치가. 아마 저 두 분도 3월 중순쯤에 나올 거라는 데는 동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3월에 나온다고 3월에 나올 것 같다 얘기했어요. 뭐 그렇겠죠. 2월 26일 날 종결하면은 제가 3월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게 먼저일까? 헌재는 이재명 2심보다 먼저 하려고 하겠죠. 왜요? 이재명 2심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게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변수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홀가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났어.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럼 헌재가 그 분위기에서 기각이든 인정이든 할 때 좀 고려가 들어간다는 인상이 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유무죄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받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하루라도 먼저 하려고 하는 듯해요. 아무래도 변수 없이.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법률적으로 보면 26일 날 최종적으로 뭐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3월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늦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국민의힘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야당 입장부터 이제 물어볼까요? 어느 게 먼저 하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합니까? 어느 게 선고 나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하나 둘 다 승, 둘 다 패, 승패 갈리는 경우 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2심도 1심과 똑같이 당선 무효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거를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 하에서 그럼 둘 다 패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고려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재판장에 있어서도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판사도 사람인지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게 낫죠. 그래야 재판관이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먼저 나오고 그럼 조기 대선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기 대선 열리는 후보자를 유력한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죠. 아 그러니까. 근데 설마 재판관이 그런 거에 휘둘리겠어요? 예, 뭐 판사들이. 우리는 사법권을 존중합니다. 아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뭐라는? 아니 근데 법을 존중한다는. 뭐 피차 그러지 않겠어요? 예. 피차 상대방의 판결이 먼저 나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헌재 결정이 먼저 나오기를 원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판결이 먼저 나오기를 원할 텐데 근데 뭐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도 그런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이제 자신들의 일정대로 결정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당 내부 각자의 당의 표면적인 입장 말고 당 내부의 그 내적 이해관계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를테면 민주당 비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먼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를 천천히 하면 본인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가 나와서 1심 그대로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당이 격앙되기도 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을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좀 냉정해지지 않겠냐 당 내부의 상황이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비주류 쪽에서도 똑같아요. 저쪽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나와라. 그래야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조금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난 주류네 주류. 아 그럼 난 비주류구나. 비주류가 아니라 그렇지, 난 주류. 비주류지. 이제 그러면 그 주류라는 얘기는 갈아탄다는 얘기니까 갈아탄 게 아니라 본인 측의 세력이 주류가 될 수 있다 이거. 저를 주류네 비주류네 분리를 하니까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야.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때요? 어느 게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뭐 주류 비주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께 먼저 나오는 게 낫죠.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유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뭐 기각되면 제일 좋은 거고 인용이 됐을 때 그 터져 나오는 반발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이재명 유죄인데 뭐 이렇게 그런 전략을 쓰고 당 입장에서 부담되잖아요. 그 반발이 탄핵 인용에 대한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무죄야. 그럼 이제 헌재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보수가 대결집하고 이재명 무죄 나왔다. 이거 대통령 살려내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또 헌재 방문하셨잖아요. 또 방문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압박. 그러니까 압박이 통한다는 뜻보다는 정치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께 먼저 나와줘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없죠. 그 말도 옳고 이재명 대표께 먼저 나와야 하루라도 더 2심까지 유죄 나온 범죄자 하루라도 그런 캠페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께 먼저 나오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오면은 뭐 다 뭐 그냥 날개를 단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나저나 이거 어쨌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후보가 누군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불행한 거죠. 이게 진짜 불행한 건데 법원이 대선 실시 여부와 후보 자를 결정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 야 이게 정말 불행한데 현실이야. 이 3월 중순 3월 말 어쨌든 헌재의 결정도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도 그 시기 언저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쨌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치사의 가장 혼란한 순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결정, 지금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포지션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의 최근의 헌재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해도 뭐 기각을 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태세인데 그게 가져올 혼란과 효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헌재 방문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보면 어쨌든 뭐 그 재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재판 절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거듭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고 어떻게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흔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망설임 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지지자들이나 이쪽이 과연 어떻게 그 항소심 선고 내용을 수용할까 만약 그에 대해서 이제 불복의 심리가 양쪽에서 다 커지면 아마 일대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저도 변호사지만 재판이란 게 지는 사람은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유죄라는데 무죄를 주장하는데 근데 이거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에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여가지고 양진영이 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습니다. 헌재 재판과 고생하셨습니다. 할지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윤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앞서 박타짜 얘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헌재 항의 방문하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헌재의 편향성,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불복 빌드업 아니냐. 강성 지지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복 빌드업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맞는 걸로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복한다고 해서 뭐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혹시 있을 인용 결정에 대해서 그간에 뭐 했느냐, 당은 뭐를 했느냐, 지도부는 뭐를 했느냐 그런 예상되는 비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기 위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속된 말로 알리바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만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요거? 제가 헌재를 몇 번을 갔고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르짖었음에도 헌재는 시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남은 대선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서사를 아마 쓰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방문이나 이런 압박이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재판부들 압박. 8명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 그러면 장타짜 국민의힘 잘 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예스도로 짧게 지금 상황에서 계속 헌재의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나왔어요. 그럼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헌재 재판관 이 결정이 말이 되니 이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럼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이거 헌재를 깨부수자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는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유감 표명 한번 하고 자 이제 대선 준비합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라고 경선 분위기로 쫙 몰고 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냥 이게 억울하고 우리가 화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선 준비해서 다시 정권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의 에너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하는 그리고 경선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겠죠. 시간이 없어요. 조기 대선 모드로 확 바꾼다. 근데 조기 대선 모드는 이미 어제 좀 조짐이 보였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도 등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뭐 굉장히 큰 행사를 보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속내는 저도 어림짐작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탄핵이 뭐 기각될 거다가 말만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속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된 돌이로서 아버지가 뇌사 판정받고 산소호흡을 끼고 있는데 그 산소호흡 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처럼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모양으로 지지층을 밖에 있는 태극기와 송조기를 드는 사람들과 같이 조기대선을 준비한다?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을 지키는 자와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의 싸움이면 국민이 누구한테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 양상훈 칼럼 두 칼럼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윤석열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탄핵 아니면 기각밖에 없냐 결론이. 이게 오늘 양상훈 칼럼의 제목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당사자 불복할 거예요.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면 그리고 지지자들도 불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폭동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도 그때 격렬한 그 헌법재판소 앞에 시위가 있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중에. 근데 그때는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용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당사자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 파면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불복의 분위기에 딸려갈 거예요. 어쩌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윤석열이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장타짜랑은 반대 해석이시구나.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를 내가 후보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밖으로 막 던지면서 실제 지지층의 그 격렬한 불복 심리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보수층의 시각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라는 언론에서 우려하는 윤석열 하야 비슷한 걸 요구하는 그런 우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그 안에 앉아서 이번 조기 대선을 비롯한 이제 보수 정당을 좌우하게 되면 보수는 영원히 이제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그런 칼럼에 투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게 불복이에요. 다른 게 불복이 아니고 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윤석열 이 탄핵된 대통령이 감옥에 앉아서 국민의힘의 대선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게 불복입니다. 대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그러니까 모르지만 지금 장타짜하고 박타짜의 해석이 예상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예? 좀 바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잠깐 그러면은 바램 당위의 측면 옥중 정치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죠.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정이 어떻게 됐냐를 좀 보니까 3월 10날에 탄핵이 되고 과거 사례 연구하셨구나. 3월 31일에 후보 선출이 돼요. 홍준표 후보가. 그럼 3주 만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조금 넘는 후에 5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어서 졌잖아요. 그럼 그건 그거고 그럼 후보 선출 과정까지 얼마가 걸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탄핵 인용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광장이 열기가 뜨겁겠죠. 당도 혼란스럽고 3주 안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뭐 1차 경선, 2차 경선 뭐 다 했어요. 그거를. 그럼 바로 한단 말이에요. 후보가 뭐 8명이가 나왔더라고. 그때도. 그때도 8명.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상적인 대선 레이스랑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뭐 불복이란 단어를 제가 쓰기는 싫은데 이 저항 뭔가 이 결정에 반대하는 그 분위기가 모든 것을 뒤덮는 상황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상. 그랬을 때는 우려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그냥 되는 거네. 그럼 제가 김문수 후보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정말로 냉정하게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상정했을 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데만 집중해서 그 경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상대당의 움직임을 보실 거 아니에요. 특히 서타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준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엄청 하고 있죠. 아니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앞서 인터뷰했는데 예전 다른 인터뷰에서도 내가 있는 한 조기 대선 없다 이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플랜 B 아니 플랜 B가 어디 있어요? 결과가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조정은 그 뭐라죠? 앞서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조기 대선은 없다.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차기 당대표론이시나? 왜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조기 대선 없다고 조기 대선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좀 그럴싸하게 해야죠. 조기 대선 움직임이 왜 없어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까지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게 정치를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좀 현혹되는 말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요. 조기 대선판은 사실상 물밑도 아니라 대놓고 지금 열려 있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요? 그럼요. 그게 이제 김문수 띄우기로 저는 어느 정도 좌표가 찍혀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탄핵 심판 이후에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당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나 과연 희망이 있을까? 지금 같은 방향에 있어서 전한길, 정광훈, 그다음에 이 서부지법이라든지 헌재에 쫓아가서 항의하는 권선동 지도부. 이게 과연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서는요. 비호를 안 해도 어려운 대선 게임인데 비호를 하면서 어떻게 정권을 달라고 국민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조정훈 부총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본인 본심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상당히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략기획부총장은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해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다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이 전략기획부총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 없어요. 이 얘기는 그냥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원론적으로 하는 거지. 전략기획부총장은 그런 전략을 세우라고 그 사람한테 임무를 줬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비 안 하거든요. 이게 맞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개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올까. 어제 50명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48. 그런데다가 어제 토론회 주제가 개헌이었어요. 물론 이제 권력 구조 이런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이었는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자기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대한민국을 분할해서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 전략이 아닌 다극 체제의 발전 전략으로 가자. 이게 대선 비전이고 자기 브랜드 만든 거잖아요. 조기 대선 스타트한 겁니다. 조기 대선이란 말만 안 꺼내지. 그렇게 썼어요 오늘 동아일보. 이미 스타트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어제 소통관에 서가지고 물론 기자회견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난하고 이런 내용이었지만 아니 본인도 탄핵 인용되는 순간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데 빨리 활동을 재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비난을 어쨌든 내용으로 활동 재개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나 윤 대통령 입장을 의식해서 없다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시작이 된 건데 뭐 핵심 당직자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보기엔 본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윤타짜 조정원 부총장도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나 지지자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안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 그래요?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윤타짜가 이거 내분입니까? 윤타짜가 파악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전략기획부총장이 나와서 제가 당직에 있는 한 저희 당은 조기 대선 준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당 대표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면 의미를 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에어타임을 낭비합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윤타짜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전혀 다 준비하죠. 아 그래요? 보세요. 3월 10날 2017년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3월 13일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을 해요. 저희 당이. 그런 식으로 쭉 해서 3월 21일 그러니까 탄핵 나온 지 10하루 만에 이제 2차 컷오프까지 끝나가지고 3차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조기 대선인데 당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고요? 현수막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당위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하고 있냐고 파악을 하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무처에서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게 원래 평상시 같으면 1년 전에 준비합니다. 아 그렇지. 아니면 6개월 전이라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스케줄이 같이 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냐면요. 날짜별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15일 날 났을 경우, 18일 날 났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경선 스케줄까지 다 하루하루 단위로 다 준비를 해요. 그 실무적으로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자, 뭐 만약에 판이 열리면 뭐 알겠죠. 준비가 해왔는지 아닌지. 이재명 대표 인터뷰. 요거 인터뷰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광고 들어야 되겠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한다.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 판결은 2달 내. 그러니까 올해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형사 절차가 그렇다. 요거 광고 듣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1분 남았어요. 아니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강력한 뭔가 자신감. 아니 2심 재판부가 어제도 기사가 났지만 이 검찰에 요청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발언한 그거를 지목해 주라.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검찰에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어디냐 하니까 검찰 지금 당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법률 633 했을 때 5월 말이면 조기 대선의 거의 즈음이라서 일단은 그 스케줄에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신감이죠. 계속 공격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박타짜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이재명 대표의 저 언급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2심이 그 결심 날짜까지 잡혔고 그러면 이제 선고도 어느 시점인가 딱 그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데 뭐 이미 정해진 거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어쨌든 뭐 나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예. 어쨌든 항소심 선거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제 뚜렷하게 확인된 건 항소심 결론이 어떻게 나든 나는 간다. 대법원 결정은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시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간다. 예. 근데 이런 행간의 의중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 진짜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 결과대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가겠다. 이제 이런 의중이 분명하다면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선의 악재가 될 거면 분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할 거고 또 중간층의 불안감도 커질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 오늘 김경수 지사를 만난 걸 포함해서 이제 통합 행보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그 실질적 내용이 뭘 거냐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통합이나 포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앞으로 궁금한 거죠. 오늘 무슨 얘기 한답니까? 일단은 뭐 알죠 서타자. 뭐 대략적으로 그 줄기는 그 통합 포용인데 김경수 지사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지난 7일날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김경수 지사가 부산의 노사모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거는 노무현 정신이다. 그러니까 국민통합, 권위주의 청산,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당내에 뿌리를 다시 착근시켜야만 국민들에게 더 큰 민주당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당의 어떤 포용에 대한 실질적 행동들을 좀 보여달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무슨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간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와야 그걸 현실적으로 말의 잔치가 아니라. 저는 최근에 김경수가 좀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발언들이 조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지난 대선의 책임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후보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임종석, 뭐 김부겸 총리까지 연락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의 김경수 지사의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이나 충고를 이건 안 해야겠다. 근데 이게 강자의 여유예요. 뭐냐면 품어버리면 못 움직이거든. 그래요? 쳐내면 움직이는. 저는 그 작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갑자기 듣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뭔가 김경수 지사를 만난 이후에 자 비명계를 아우르는 가시적인 조치 원래 모든 게 가시적인 조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누구의 당직을 다시 뭐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인사 조치. 고기를 끄떡이시는 건데 서타자 당직 받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이미 그래요? 당직을 너무 오래 해서 좀 지금은 맥소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왠지 가시적인 조치를. 근데 가시적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재명 대의 저런 압도적인 분위기를 뭐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다면 본인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경쟁자고. 근데 만나서 포용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이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웃고 좋은 분위기 연출하는 그런 이미지만 주면 되지. 여기서 뭔가를 막 얻어내고 막 억지로 포용하는 모습 보이고 누군가 비명계를 당직에 배치하고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김경수 전 지사가 던진 어떤 파문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라는 큰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를 타격을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려고 하는 성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있는 그대로 민주당의 체질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민주당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에 내가 책임이 제일 크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에 대한 당 내부의 반응, 특히 이제 이른바 친명계의 반응을 보면 좀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김경수 지사 등을 만나서 앞으로 임종석 실장, 김부겸 총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포용과 통합의 움직임을 취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스처냐 아니면 또 실질적인 조치냐 이거는 뭐 인사를 몇 명 해가지고 비명계를 끌어안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이른바 이제 친명계 핵심 조직 같은 데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양동작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포용 통합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속으로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당내 비명계를 공격하고 좌표 찍고 뭐 문자 폭탄 쏟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저 진정성을 어떻게 믿냐. 때문에 그런 포용의 움직임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는 과연 이런 친명 의원들이나 친명 지지층이 달라지느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봐요. 달라질 거라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이시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달라져야. 그게 바뀌지 않으면 대선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바뀔까 분위기가 바뀔까 달라지지 않을 그런 것이다.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포용하고 만나시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죠. 근데 뭐 경쟁자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지사가 잠재적 대권 주자인데 두 분이 만나서 포용하고 통합하면 뭐 단일화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에다가 결론은 2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다. 2심이 정말 1심과 똑같이 나올 때도 정말 포용과 통합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재명 대표가. 아 그때는 또 강하게 그립을 쥐고 갈 거다 이런 얘기구나. 그렇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 포용하고 뭐 비명과 뭘 하겠다는 거는 정말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쪽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아 그때는 비명의 공격이 세질 테니까. 서 소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뭐 저는 잘 알지만 일단은 잘 모릅니다. 잘 안 돼. 자 그러면 딱 걸렸어.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안돼 딱 걸렸어. 지금 민주당을 민주당은 속사정을 잘 알지만 그 얘기지. 자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또 플랜 A, 플랜 B 짜고 있습니까? 당을 위한 플랜들은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을 위한 플랜은 그러면 후보 말씀한 대로 본성경쟁력 부분 드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가 2심에 대한 어떤 유무죄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국엔 여론이 살리는 겁니다. 2심이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자체가 경쟁력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심 유죄에 대해서 동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대체제 마련을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플랜 B는 민주당이 있다. 집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갔을 때 본선 경쟁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의문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는데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이런 말하면 수박이다. 뭐 배신자다. 이런 조롱들을 멈춰야 우리가 확장성을 갖는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주예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해줘야 돼요. 플랜 B가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플랜 B를 가동할 정도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통합, 포용 이런 얘기 못할 거다는 게 그래도 할 강따지 거예요. 얘기고. 그래도 할 거예요. 통합.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서영주 소장은 이재명 대표 차지하에서는 좀 출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그런 결과가 절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얘기를 안 하고. 한 0.01%의 유죄의 어떤 판결이 나온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99.9% 무죄가 나올 거예요. 조금 주워 담는 게 지금 아니야. 내 진심으로 호도하고 있어. 너무 당황했어. 서타자의 진심입니다. 99.9%는 2심의 무죄지만 무죄죠. 0.1%로 유죄가 나온다면 그리고 또 거기서 0.2%로 여론조사가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다. 뭐 최근에 이런 거.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그 여론조사 추이가 보여주는 바는 그러니까 탄핵과 대선의 조기 대선의 그 뭐랄까요? 상호 연관성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 탄핵은 탄핵, 대선은 대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1대 49 게임이 될 거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쨌든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할 거예요. 지지층 내에
혹은 뭐 이게 본인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을 다 포함해서 넓게는 이른바 이제 탄핵연합, 예. 여권은 제외두고 야권의 탄핵연합 내에서 조그만 균열도 누수도 없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을 누구보다 느껴야 될 사람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통합과 포용 행보라고 일단은 이 보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생각과는 다르게 이 본인 지지층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당내의 이견에 대해서 막 그런 형태의 공격,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는 분들이 이게 아주 관성화돼 있어요. 근데 그 관성을 못 끊으면 겉으로는 통합 포용 조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러지 마라. 그게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설득하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언행을 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당직에서 과감히 배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김경수 지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것도 그런 어떤 가시적 조치를 실질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로 주제를 바꿔볼게요. 앞서 제가 조기 대선 여부와 후보를 법원과 헌재가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대선 후보를 또 검찰, 특검이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이 됐는데 이달 내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도 뭐 가결, 거부권, 또 제2결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장타짜하고 윤타짜가 보기로 윤타짜부터 할까? 네. 이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쑥대밭에 만들고 조기 대선판에 후보자들을 몇 명을 날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이 특검법이 처음 얘기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인지수사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특검법이 있긴 있죠. 다 들어가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의혹 제기 정도로 얘기됐던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막 보도가 되고 또 그 보도 시점이 저희 당 이제 대선 경선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릴 거 아닙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그럼 저희 당은 뭐 하나만한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당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거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대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달 반 후에 해야 되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데 이재명 막 가고 있는데 저희는 뭐 신발끈도 못 묶고 계속 잡혀가지고 옷수색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는 출발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1차에서는 통과되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200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계, 김문수계 이 의원들은 자기네들은 명태균과 상관없으니까 얘네들 그 얘기는 경쟁자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따라 타격을 입으면 나는 좋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7가지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 쑥대밭대요. 당내 위기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그래 경쟁자 제거해야지 이거보다는 야 이거 정말 우리 당 큰일 나겠다. 그렇지. 대선도 못 치르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할 거고 지도부도 그렇게 설득할 거예요. 상식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이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선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영향. 근데 민주당 나빠요. 큰 이런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잠깐만 상임위 법사위에서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는 다분히 국민의힘 내분을 불러일으키고 대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쑥대밭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숙려기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특검 법 통과되면 특검 출범 기간까지 싹 해가지고 조기 대선 판 안에 특검 돌아가게 이렇게 시간을 맞췄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숙려기간 부분들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나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너무 더 나빠요. 왜? 왜냐하면 매번 회의도 안 해, 협상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법안들은요 국민의힘이 아예 숙려라든지 예. 어떤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안 한다는데 왜 그들은 안 하는데 민주당한테만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나빠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자 이거 논의해 봅시다라고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간사들이 가서 논의하자고. 이번 건과 이 건도 마찬가지. 아 누가 보면 법사위 했어요, 야당 여당 법사위에서. 간사인 줄 알겠어. 간사끼리 얘기했는데 제가 그건 다 확인했습니다. 간사 가서 합의합시다. 예. 이 명태균법은 당신들이랑 이 부분을 털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저는 따지고 보면 보수개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법사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지. 아니 장동혁 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이 보수개멸을 하는 거 보고 자백하나? 이거 특검 통과되면 다 죽는구나.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이에요.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러면 이 어떤 그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관계된 정치인들이 이걸 털어내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국민 앞에서 표를 요구한다?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특검법이 필요하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검찰이 명태균 씨한테 영상 녹화하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황금포 돌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부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지금 영상자료 CD를 요구해 놓은 거고 명태균 씨도 들었고 그 옆에 있던 변호사도 들었다는데 둘이 거부할 리가 없어요.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근데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지금 계속 수사를 뭉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이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수개멸의 징후라고 보는 그 의원도 이상하고 일단은 나머지 의원들도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이 연루가 돼 있다면 털고 가야죠. 없으면 좋잖아요. 저희 잠깐만요. 그 서 소장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법사위에 일단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럼 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양당 간사들 모아놓고 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20일 동안 숙려기간 논의해야 되니까 자 우리 날짜 잡아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고 바로 처리해버렸잖아요. 그 전에 논의했던 거는 그 전이고 일단 안건이 올랐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올려버렸다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근데 상대가 뭐 할 생각도 없는데 뭐 20일 숙려를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니 무슨 신용? 이제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누가 좋아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기자들도 질문을 받았던가 뭐 피식 웃으면서 하려면 해보라 그러시죠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명태균 특검법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어제 이제 장동혁 의원처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진짜 국민의힘이 큰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근데 이런 식의 또 반론이 민주당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를 고발해 놨잖아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어제 보니까 뭐 검찰 책임이다 이게 수사가 늦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공세를 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꺼리낄 게 없다면 뭐 특검을 한다 한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저도 장 소장이 얘기하듯이 일부 이탈표는 있지만 통과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이런 거 털고 가야지 대선 때 이런 거 안고 가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 예. 무슨 뭐 한동훈 개냐 김문수 개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대선에 나가서 계속 그 공세에 시달릴 텐데 적절하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가 19일 날 지금 국회에 나오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근데 법적으로 이게 엄밀하게 봐서 정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니어도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얘기 한마디로도 이게 여론이 확 좌우될 수가 있어요. 상처 입고 본인들은. 이 성격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도 이 특검이 과연 통과돼 가지고 이게 발동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발의하고 그게 뭐 거부권 행사되고 제2에 올라가서 제2가 부결되고 이 자체가 정치 공세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거기 끌려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냥 뭐 이거 하면 우리 쑥대밭 됐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수세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안건 아니에요, 근데 수세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상투 잡은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근데 명태균 씨는 19일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확인을 해드리면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저 국회에 불러 올린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거 반발해가지고 퇴장했어요. 근데 뭐 법사위 수 자체가 민주당 우위니까 채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러면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결정 안 했어요? 아직 안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변호인이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 아직 저희가 결정 안 한 것처럼. 그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본방에서 안 되면 본방 불가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본방 불가에서도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제 결정인 거죠.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올랐을 때 그 입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나는 살다 어쨌든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구나. 피고인이 입장문 그것도 변호인이 대신 읽는 것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서 누가 이제 받아서 써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지? 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앞서 박타자 얘기했던 대로 검찰 신속히 수사해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음대로 해라. 무고 대가는 이재명의 몫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명태균 씨는 왜 유독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을 걸고 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 여기서 짧게 30초 하고 말래요? 아니면 본방구에 가서 길게 할래요? 짧게 할게요. 본방구에서 안 해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할게요. 사회자의 말 잘 들어야죠. 품이 있으시구나. 짧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 그래요. 안 껴줘서.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내팽겨침을 당해가지고 본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 보면 되게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별게 나온 게 없고 뻥카만 친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허언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얘기 본방불가 가서 더 해보죠. 짧게 하면 시키시면 아쉬운데. 왜 말을 갑자기 잘 듣지? 사회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회자 트라우마가 있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너무 편했어요.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 자, 속보. 조금 조신해졌죠. 명태균 씨 역시 충격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속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답니다. 가회동 헌법재판소 가기 위해서. 저 여의도 타짜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네 타짜와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